여보세요. 엄마? 미연아, 너 코스파틸 일하고 하니? 나 이거 하나 사주라. 그게 뭔데요? 코스파티요? 코스파틸 치매에 좋은 약이래. 기억력도 좋아지고 엄마 친구가 먹어봤는데 좋다고 하네. 엄마, 또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그런 약을 사달래요. 내가 다시 알아볼게요. 정확히 이름이 뭐라고요? 코스파틸. 미연 씨는 전화를 끊고 코스파틸, 치매라고 검색해 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요즘 중장년층에게 인기 있는 영양제가 검색됩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성분이 인지력 개선을 도와 치매 예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치매가 올까 걱정스러워 이런 영양제라도 챙겨 먹으려는 엄마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미연 씨는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제조사도 명확하지 않고 친구가 먹어서 좋다더라, 누가 먹어서 좋다더라 하는 그런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 엄마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 혈관 스텐트 수술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고혈압약까지 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이 영양제가 추가되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몸에 더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깁니다. 엄마 집에 한 번씩 들릴 때면 식탁 위에서 보지 못한 영양제 통이 보입니다. 인증마크도 없고 제조사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속아서 산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죠. 미연 씨가 한마디라도 더하면 싸움밖에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을 몇 번 겪다 보니 이제 더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속으로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엄마, 알아보니 인지 기능에 좋다는 성분으로 된 영양제네요. 이 성분으로 된 것 중에 그래도 믿을 만한 회사 제품으로 주문해서 보내줄게요. 아니, 됐다. 그냥 안 먹으련다. 내가 조금 더 알아보마. 엄마가 속이 상했는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지금 몇 종류의 약과 영양제가 있나요? 오늘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몸에 좋다고 먹는 영양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서울 아산병원 정희원 교수님이 쓰신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는 책에 이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걸러서 듣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책도 보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나에게 맞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무심코 하는 행동이 20년 후 나의 질병 목록이 되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80세에 40대의 몸으로 사느냐, 침대에 누워 생활하느냐는 현재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80대 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이 들어갈 40대, 50대 분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6세 여성 최금희 씨는 영양제에 대한 점검과 추천을 받기 위해 노년내과 진료실을 찾았다. 최금희 씨는 10종 이상의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었다. 비타민C와 E 같은 항산화제부터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 캡슐, 관절 건강을 위한 글루코사민, 그리고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콜라겐까지 아침에 먹는 영양제만 한 주먹이었다. 최금희 씨는 이런 제품이 건강을 증진하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최금희 씨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보충제를 먹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평소 여러 일로 매우 바빴고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잠을 깊게 못 자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며 운동은 거의 못한다고 했다. 이러한 삶의 피로와 고충을 영양제가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한 후 체질량 지수가 다소 높은 편인 최금희 씨가 꼭 먹어야 할 영양제는 없다고 설명하니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영양제를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아주 크게 부족하다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다. 비타민 D가 심하게 결핍되면 뼈와 근육 건강이 유지되기 어렵고, 엽산이나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말초 신경병증이 생겨 감각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며 골수 기능에 영향을 주어 빈혈이 생기기도 한다. 또 철분이 심하게 부족하면 철 결핍 빈혈이 생긴다. 하지만 현대인 대부분은 이런 미량 영양소가 병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여러 연구에서 현대인에게 비타민 D를 제외한 영양소 대부분은 정상 범위의 상한에 가까운 혈중 농도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타민 D는 고기, 등푸른 생선, 달걀, 유제품 등 양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하지만 씹는 능력과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은 이런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 씹는 능력은 전신의 근력, 즉 전반적인 노쇠 정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노쇠한 어르신은 오히려 젊은 성인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가 근육 건강 유지에 필요하다. 그런데도 섭취량은 더욱 떨어지니 몸의 쇠약 속도는 더 가팔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혈중 비타민 D 부족은 외부에서의 신체 활동 부족을 의미하기도 한다. 노인의학 연구에서 외부 신체 활동의 감소는 우울감과 인지 기능 약화, 신체 기능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위험 인자이다. 이렇게 생겨난 우울감과 인지 기능 악화, 신체 기능 저하는 활동 저하를 더욱 악화시키고, 그 결과 근육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씹는 힘이나 소화력은 더욱 저하된다. 결국 비타민 D 결핍은 단순한 영양소 부족을 넘어 전반적인 영양 상태와 소화 능력, 근육 건강 정도를 아우르는 노쇠의 악순환이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비타민 D 혈중 농도라는 한 가지 수치의 이면에는 어르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복잡한 원인이 중첩되어 있다. 약으로 비타민 D 수치를 올리더라도 그 원인이 고쳐질 리는 없다. 이렇게 특정 영양소가 다소 부족한 경우에도 영양제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웬만한 이들은 영양제를 열심히 찾아 먹어도 그다지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비타민 등 미량 영양소 전문가인 도널드 맥코믹 교수는 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식사를 통해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으며 영양 보충제 사용은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라고 이야기한다. 현대인은 잠이나 운동, 머리 비우기의 결핍에 따른 피로감, 한마디로 왜곡된 생활에 따른 불편감을 그와는 상관이 없는 영양제로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영양제로 몸에 들어오는 영양 성분은 이미 충분한 경우가 많아서 영양제 보충이 피로감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작다. 만일 통상의 영양제로 피로감이 개선된다면 현실적으로는 플라세보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여러 가지 잠재적 효과를 내세우는 수많은 식품이 판매된다. 하지만 제도적인 분류상 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전반적으로 특정한 의학적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정말 효과가 있는 무언가라면 이미 약으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또한 영양제는 보충제로서의 역할을 할 뿐 균형 있는 식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체할 수 없다. 진정한 건강 개선과 노화 지연을 추구한다면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미량 영양소는 이미 우리 몸속에 충분하다. 사람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의 고장 정도가 늘고 이는 곧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평소 복용하는 약의 개수도 늘기 마련이다. 2017년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처방 약 개수는
평균 3.9개였다. 5종 이상의 처방약을 먹는 경우 노년기 다제약물로 정의하는데 같은 조사에서 37%가 이 기준에 해당되었다. 여러 가지 약을 먹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에서 발표한 다제약물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11종 이상의 약을 먹는 경우 2종 이하의 약을 먹는 사람보다 입원이나 사망을 경험할 가능성이 약 1.5배 높았다. 노년기에는 이렇게 약이 병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85세의 김기수 씨는 2년 전부터 불면증이 있었다. 몇몇 약을 처방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 6개월 전부터 졸피뎀이라는 성분의 약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다시 잠을 자기 힘들어졌다. 이때쯤 가족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낮에 자꾸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며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며느리가 본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했다. 치매가 의심되어 다른 의원을 찾았고 몇 가지 검사를 받은 후 치매약과 항우울제 그리고 다른 몇몇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이후 수면 패턴도 나빠지고 식사도 잘 못하는 등 빠르게 쇠약해졌다.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을 때 가장 눈에 띈 약이 졸피뎀이었다. 이 약은 어르신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선망을 일으킬 수도 있어 가급적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는 약이었다. 김기수 씨의 경우 졸피뎀을 중단하도록 탈처방하고 안전하게 수면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약을 처방했다. 동시에 식사와 신체 활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시행했다. 2에서 3주 간격으로 진료를 이어가면서 조금씩 약을 줄여나가자 점차 수면, 기분, 판단력, 인지 기능이 회복되었고 3개월 뒤에는 치매약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신과 약을 끊을 수 있었다. 병원에서 다제약물 관리를 하다 보면 5개에서 6개의 병원에서 처방받은 30에서 40종의 약제를 복용하는 어르신도 흔히 뵙는다. 그럴 땐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 소위 닥터 쇼핑을 하면서 점점 약이 쌓이고 결국 심한 어지럼증이나 식욕 저하, 오심, 변비, 인지 기능 저하, 노쇠 등 노인 증후군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왜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약을 먹어 오히려 병을 얻게 되는 걸까?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아프면 약을 먹어서 해결하려는 심리가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짧은 진료 시간 동안 휴식, 운동, 영양 등 비약물적 치료를 시도하기가 어렵다. 또한 주치의가 없고 전문 진료과 위주로 진료 체계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약을 먹어도 낫지 않거나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진료과를 찾는다. 그렇게 간 새로운 병원에서 환자가 먼저 기존에 먹는 약이나 앓았던 질병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한 의사가 알아서 파악할 방법이 없다. 내 병과 약의 목록은 내가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스스로가 최소한의 주치의의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내가 먹는 약의 목록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다. 특히 새로운 의사를 만날 때는 나의 병력과 약력을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처방약이나 약봉투, 복약지 도서를 함께 첨부하면 더 좋다. 때때로 먹는 약, 비처방 약물,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등도 함께 적는다. 둘째, 약으로 새로운 증상을 다스리려는 생각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생활습관 개선 등 비약물적 치료를 먼저 고려할 수도 있음을 알고 진료받을 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의료진과 상의한다. 단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약을 함부로 끊고 생활습관 교정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셋째, 여러 가지 약제를 복용하는 중 인지 기능, 신체 기능이 떨어지거나 새로운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 그 원인이 내가 먹던 약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약을 받을 때는 복약 지도를 꼼꼼히 받고 궁금한 점은 충분히 문의한다. 다섯째,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다제약물 관리 사업에 참여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는 노쇠하지 않은 몸을 만들면 예방할 수가 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의 개수와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가 증가하는 추세다. 약은 병을 치료할 수도 병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슬기로운 의료 이용을 통해 나의 질병을 치료하는 안전한 도구로 활용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느린 노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생활 습관 중 약과 영양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맞이하길 바라고 느리게 나이 들길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본인의 몸에 맞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건강법을 적용해 건강을 해치거나 병을 키우는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죠. 지난 10년 동안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채소와 과일의 하루 권장 섭취량인 500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정확히 반으로 줄었고 대신에 규칙적으로 영양제를 섭취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2배 늘었다고 합니다. 채소, 과일 대신에 영양제를 먹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1인 가구가 늘고 신선한 채소, 과일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양제는 매일 쏟아지고 있죠. 시기별로 유행하는 영양제가 차고 넘칩니다. TV, 유튜브, 홈쇼핑에서 영양제 소개와 함께하는 광고는 사람들을 혹하게 합니다. 영양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어야 하니 목숨 걸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더 이런 마케팅 홍수 속에서 영양제를 먹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멀티비타민, 종합비타민이 건강상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연구를 종합해보면 채소, 과일로 먹으면 몸에 좋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성분이 영양제의 형태로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비타민 A와 E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항산화 특징이 있는데 이 지용성으로 되어 있는 항산화 비타민들을 영양제 형태로 고용량 먹게 되면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암 발생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마케팅으로 사람들은 채소, 과일을 선택하지 않고 영양제에 거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의원 교수님은 건강한 나이듦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용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이죠. 느리게 더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잘 맞는 중용의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 중용의 지점은 생애 주기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대사적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약이나 영양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카더라 하는 말을 듣고 따라서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강력한 마케팅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모두 다르게 생겼듯이 각자의 상황과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자신의 주치의가 되어 나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고 챙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 정보를 접할 때도 굉장히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의원 교수님은 영양제 드실 돈으로 제발 운동하시고 더 많은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라고 강조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건강관리로 행복한 노년을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